안녕하세요. 코딩메이트 디모입니다. 디모의 실전 안드로이드 마지막 시간은 지난 시간에 사용했었던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날씨 API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메모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기능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구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은 영상 설명에 공유되어 있으니 시작하시기 전에 다운로드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지도 기능처럼 SDK로 내장시키는 API가 있는 반면 웹 주소에 연결하여 직접 데이터를 받아오는 API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포맷으로는 JSON과 XML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JSON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만들어진 포맷이며 XML은 조금 더 범용적으로 호환되는 포맷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XML 포맷을 이용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로 날씨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API 사이트에 등록해보겠습니다. openweathermap.org라는 사이트인데요. 분당 60건의 날씨 요청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이 이상의 요청을 할 경우 월정액 결제를 하시면 되는 날씨 전문 API 사이트입니다. 먼저 사이트 상단에 사인업을 눌러주세요.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가입이 완료되며 본인의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상단에 표시되는 대로 이메일로 전달된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사용 설정이 완료됩니다. API Keys 탭으로 이동하면 지난번처럼 API를 사용할 수 있는 키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API 사용법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고요. 이 예제에서는 좌표를 통해 현재 날씨를 가져오는 기능만 사용해보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오픈웨더에서 날씨를 가져올 수 있는 기본 주소에 위도, 경도, 출력되는 포맷, 단위 형식, 그리고 아까 받은 API 키를 넣어 서버에 쿼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값으로 날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XML로 반환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weather 태그 안에 들어오는 기본 날씨 정보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XML은 XML 풀 파서로 파싱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날씨를 가져오는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manifest 안에 앱에서 사용할 인터넷 권한을 추가합시다. 그리고 모듈에 build.gradle에 커틀린을 위한 뷰 모델 관련 라이브러리를 추가합시다. 다음은 weatherdata.kt 파일을 추가합시다. 이 클래스는 객체의 생성 없이 호출할 수 있도록 컴패니언 오브젝트만으로 작성할 것입니다. 먼저 XML을 파싱하기 위해 전역으로 쓰일 XML 풀 파서 팩토리 객체를 생성해둡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받아 현재 날씨를 문자열로 반환해주는 getCurrentWeather라는 함수를 만들되 suspend라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suspend는 코어 루틴에서 호출될 때 언제든 중지 또는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시자입니다. 이 함수의 내용은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되므로 코어 루틴을 사용하여 IO를 위한 스레드에서 루틴이 동작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await 함수로 기다려서 반환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모두 이 코어루틴 스코프 안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API의 주소에 받아온 위도와 경도를 넣어 문자열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결과값으로 날씨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를 통해 요청하는 부분이므로 excep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try catch 구문으로 감싸서 exception을 처리해줍니다. 예제에서는 exception을 단순히 출력만 하지만 실무에서는 exception의 종류에 따라 에러를 표시한다든지 특정한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try 구문 내에서 받은 결과를 코르틴의 결과값으로 반환해주도록 합시다. 이제 이어지는 영상에서 try 구문 안에서 수행할 진짜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을 구현해보죠.
try 구문 내에서는 먼저 요청할 주소 문자열을 URL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URL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요청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입력 스트림을 열어줍니다. 다음은 결과를 파싱할 수 있는 새로운 풀 파서를 하나 생성해보죠. URL에서 받아온 입력 스트림을 UTF-8 인코딩 방식으로 지정한 input stream reader 객체로 만들고 요청된 결과 값을 파서에서 읽을 수 있도록 set input 함수를 통해 넣어줍시다. 여기까지 하면 요청된 날씨의 결과를 파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파서에서 이벤트 타입을 가져옵니다. 이벤트 타입은 문서의 시작과 끝, 태그의 시작과 끝, 태그 안에 담긴 텍스트 등을 분류해서 알려줍니다. XML 풀 파서는 문서가 시작될 때부터 순서대로 이벤트를 파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값에 담긴 날씨 코드를 담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제 XML 풀 파서를 이용해 문서가 끝날 때까지 반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날씨 정보가 담긴 weather 태그가 시작하는 곳을 찾아보죠. weather 태그를 찾으면 태그의 넘버 속성을 날씨 코드 변수에 받아오시고 반복문을 종료하세요. 또한 반복할 때마다 XML 풀 파서의 next 함수를 호출하여 다음 이벤트를 파싱하도록 하고 이벤트 타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받아온 코드 값을 날씨 문자열로 변환해 주도록 해보죠. try 구문 내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코드에 따른 날씨를 참조하여 앱에서 출력할 날씨 정보를 문자열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제 detail view model.kt로 이동해보죠. delete weather 함수를 추가하여 메모의 날씨 정보를 삭제하도록 합시다. 또한 set weather를 추가하여 받아온 좌표 정보에 따라 방금 만든 weather data 클래스에서 날씨를 가져와 저장할 텐데요. 이때 view model scope를 사용합니다. view model scope는 view model이 소멸할 때 스코프 내에서 실행되는 코루틴도 같이 정지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날씨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보죠. 먼저 weatherinfo.view.kt 파일을 만들어봅시다. 지난 영상과 비슷하게 infoview를 상속받아 날씨 정보를 표시하는 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처럼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infoview를 상속받아 패러미터를 넘겨줍시다. init에서는 뷰가 초기화될 때 weather 이미지를 표시하고 텍스트는 비워줍시다. 그리고 날씨 값을 입력받았을 때 값이 비어있다면 날씨 정보가 없습니다를 표시하고 아닌 경우 받아온 날씨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activity_detail.xml을 열어보죠. location info view 아래에 weather info view를 추가합시다. id를 변경하고 레이아웃도 조정해보죠. 다음은 menu_detail.xml을 열어주세요. 기존 파일에 날씨 설정 메뉴를 추가합니다. 이제 detailactivity.kt로 이동하죠. 먼저 memorive 데이터의 observer 코드에 날씨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합시다. 다음은 unoptions item selected 함수에 날씨 정보를 위한 분기를 추가해줍니다. 위치 정보 메뉴와 거의 흡사한 코드이니 달라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alert 다이얼로그에서 안내창을 열어주는 부분은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동일하죠.
긍정 버튼에서 위치 기능을 확인하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다만 위치 기능이 켜져 있을 때 위치를 받아오면 이를 view 모델의 set weather 함수에 전달합니다. 부정 버튼에서는 view 모델의 delete weather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제 날씨 기능은 끝났으니 이미지를 추가하는 기능도 넣어보죠. activity_detail.xml로 이동합시다. 먼저 info layout 안에 이미지 뷰를 추가합니다. 주의할 점은 코드상 info 뷰들보다 앞서 있어야 info 뷰 아래에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뷰의 속성을 변경합시다. 다음은 detail view model.kt입니다. 이미지를 설정해주는 set image file 함수를 만들어보죠. 먼저 이미지를 저장할 파일 경로 객체를 생성할 텐데요. 컨텍스트에 getdir 함수를 통해 앱 폴더 내에 이미지라는 하위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메모의 id .jpg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파일이 있다면 삭제하도록 처리합시다. 파일을 생성할 때도 exception을 처리해 줍시다. 새로운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 받아온 bitmap 내용을 JPEG 형식으로 저장하고 스트림은 닫아주죠. 저장이 끝나면 이미지 이름을 메모 데이터에 갱신해보죠. 이제 detailActivity.kt로 이동해보죠. 기기 내에 저장된 이미지는 intent를 통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intent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요청 코드를 만들어줍시다. 그리고 FLV의 onCollectListener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기 내의 이미지 파일을 읽어올 수 있는 action_get_content action을 사용한 intent를 실행해보죠. 실행 시 요청 코드를 넣어 결과를 받아옵시다. 메모 라이브 데이터의 observer 코드에서는 이미지 파일을 bg 이미지 안에 세팅해보죠. 이제 코드 맨 아래에 intent의 실행 결과를 받아왔을 때 동작하는 onActivityResult 함수를 override 해줍시다. 요청 코드는 동일한지 결과값은 OK인지 확인한 후 결과값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비트맵으로 변환합시다. 그리고 이미 BG 이미지에 뿌려진 이미지는 초기화하고 view 모델에 새 이미지를 설정해봅시다. 모두 끝났으면 인풋 스트림을 닫아줍니다. 이제 실행해볼 텐데요. 디버깅 모드에서는 앱이 갱신돼도 인터넷 관련한 권한 설정이 갱신되지 않는 오류가 있으니 실행하기 전에 기존에 깔려있는 앱을 삭제하고 실행해주세요. 또한 에뮬레이터로 실습하는 경우 기기 내에 메모에 넣어볼 이미지를 추가해야 하는데요. 기기에 파일을 넣는 방법은 뷰의 툴 윈도우즈에서 디바이스 파일 익스플로러를 열어주세요. 다음으로 MMT, SD카드, Pictures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업로드 기능을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기기에 넣어주세요. 업로드가 완료되면 싱크로나이즈도 한번 해주세요. 실행하신 후 새로운 메모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메뉴의 더보기에서 날씨 설정을 누르신 후 현재 날씨를 가져옵시다. 잠시 기다리시면 날씨 값을 읽어오게 되죠. 다음은 이미지 버튼을 눌러 기기 내의 이미지를 불러와 주세요. 선택한 이미지가 메모에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강좌를 기반으로 더욱 확장하여 서버를 구현하고 앱과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작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응용하도록 공부해보세요. 그럼 6회 동안 디모의 실전 안드로이드 강좌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